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예. 20일 날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2년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법정 최고형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도 들어갈 때는 뭐 웃으면서 검찰이 사건과 증거를 전부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상당히 웃음 띤 얼굴로 들어가더니 예. 나올 때는 혼비백산했던 것 같아요. 혼비백산이죠. 예. 예. 설마 2년까지 이렇게 때리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위정교사 그건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 공직선거법으로 항상 나오는 뉴스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구형이니까 좀 높기는 허리라고 봤지만 뭐 그래도 아무리만 해도 1년 깜짝 놀랐죠. 예. 아니면은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뭐 300만 원이든가 1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상 이게 징역 2년이 벌금형으로 간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같은 곡소리가 지금 나게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절초풍할 일이죠. 근데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제 재판도 구형 내려지고서 이렇게 진행될 때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예. 왜 그러냐면 깜짝 놀랐겠죠. 2년이니까. 다들 놀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치밀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이 국토교통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때 국정감사라는 게 경기지사 신분으로서 예.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또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지면 졌지 몰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또 가장 앞서 있는 주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협박. 예. 이거는 우리가 압박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근데 협박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압박하고도 달라요. 그런데 표현 자체를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협박을 받다 보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일종의 공권력의 위계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용적률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변경도 용도 변경도 사실상 훨씬 더 개발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책임을 사실상 국토교통부로 돌린 셈이에요. 예,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전혀 생각이 없었. 그 이전에 예. 인섭이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거부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토부에서 그렇죠. 2단계만 올려더라. 2단계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예. 그전에는 왜 국토교통부가 친절한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하는데도 안 들어줬잖아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 특히 이 경기지사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대장동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에. 최대 관심이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답변을 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갑자기 거기서 질문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 게 하나는 원래는 국토부라든가 그 정바울 대표 그 사람 2단계만 해달라는 것도 안 해줬는데 왜 4단계로 해줘버렸냐.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어제 답변을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두 가지 내용이 화가 나가지고 과한 표현을 썼다. 또 하나는 7분 내에 답변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말이 꼬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 얘기는 그걸 시인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그것도 협박도 아니고 압박으로 느꼈다.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말을 싹 말 바꾸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줬느냐라는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2021년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2022년이 대선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때의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져갖고 뭐 모든 국민 그러니까요. 모든 언론이 이재명이가 무슨 답변을 할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그때 국토교통부의 협박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이 그냥 시간이 쫓겨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하면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그래서 본인이 경기지사 선거 때에 그것도 대법원 선고로 그 위기를 벗어났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말을 쫓겨서 꼬였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거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컷 계속 결심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아니 정작 부인했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렇죠. 검찰이 조작하고 강요 회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이 결심에 가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그러니까요.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더 놀라운 내용은 김문기예요. 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재판부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판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 밑에서 서기로 일하던 사람을 판사한테 이 사람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면 판사가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예요. 같이 골프 카트에 탔고 운전을 했고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처장 고인이 된 분입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호주에 가서 낚싯대를 빌려서 같이 낚시를 했지 않습니까? 골프 치고.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시간에 쫓겼다는 것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긴박한 순간도 정신없는 순간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 호주에서 같이 낚시대를 빌려서 스토리가 있는데 예. 기억을 못한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고인이 된 분인데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가 고인이 되면 그 사람하고 기억이 어떻게 되나 다시 되새겨 봅니다. 되돌려 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정도로 하고 더군다나 얼마나 기억이 좋은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꼬치꼬치 정말 정부에 나온 장차관을 정말 거의 정말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재명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작 자기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누군지 모르겠다? 안면 인식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면 인식 장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제 검찰에서 아주 명확하니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김문기 전 처장이 사망한 게 2021년 아닙니까? 12년 동안 교류했던 그 증거들을 다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문기 바로 위가 유동규 본부장 아니었습니까?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 김문기 씨는 그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때 이재명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계공이 만들어지면서 도계공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모를 수가 하나고. 없어요. 모를 수가 없죠. 또 하나는 뭐 판사님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7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하니까 말이 꼬일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 국회를 출입해 본 사람은 전혀 거짓말이라는 게 물론 한 의원에 대해서는 7분 안에 답변을 해야지만 그 다음 의원이 또 질의를 하면 또 7분 안에 답변하고 그게 계속 7분씩 내에 답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앞에서 무슨 말이 꼬였다 하면은 뒤에 가서 그걸 시정할 수도 있고 또 7분이라고 하지만 도지사라든가 장관이 답변하면은 7분 넘어도 그냥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앞부분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뒷사람 질문할 때 앞에 그때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아니면 이게 말이 꼬였습니다든가 그것은 좀 미흡했습니다. 얼마든지 시정할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그런데 딱 본인이 7분만 답변했다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7분 안에 복잡한 문제를 답변하다 보면 말이 꼬일 수도 있겠네. 장님, 말이 됩니까?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합니다. 참고인, 그 말이 맞아요? 100번, 1000번 하긴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게 이야기고. 완전히 거짓말하고 말바꾸기를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기억나십니까? 이름 외우려고 명찰 다르라 그랬어요. 예. 기억나십니까? 사람들 기억하려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정말 단순한 거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같이 일하던 언론사에서 일하던 분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같이 일했어요. 서로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하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부서가 아니고 특히 대장동의 핵심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면 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옆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도 다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기억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옵니까? 말 자체가 됩니까? 이재명이는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 쓰는 것도 자기는 다 기억하고 있다. 예산. 그럴 정도로 아주 뭐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다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18분인가 또 최후 진술을 했는데 거기서는 주로 감성적인 호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냥 김구, 조봉환까지 들먹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지난번 유창훈 판사 앞에서도 눈물까지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뭐 감정에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검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르니라고 검찰이 호위무사하느라고 자기를 정적으로 예. 삼아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그렇죠. 얘기고 그 정적 제거 하나의 표상으로 백범 김구 선생과 조봉환 선생까지 들먹인 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냐면 1심 선고는 이제 11월 15일 날 내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제가 그전 말씀드렸듯이 10월 위기설, 이제 11월 위기설이 되는 거고 오는 30일 날 이제 위정교사 관련된 것도 결심이 되면은 올해 내로는 다 1심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개 재판에 대해서.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분명한 겁니다. 첫 번째, 이건 이제 거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봐야죠. 상황을 보면. 예.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법적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하고 검찰, 윤석열 탄핵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뻔합니다. 이건. 그러나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시나리오냐? 그냥 최혜병 특검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체코에서 돌아오면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 거부권 행사,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뭐냐? 바로 탄핵 들어가는 겁니다. 탄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이 판사 앞에서 나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한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나 떨고 없죠. 있다. 이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져 버렸다. 모래시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 떨고 있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아이고. 아주 충격을 받은 그런 표정이었다는 게 36개 언론 훈비백산입니다. 보도더라고요. 36개 예. 훈비백산입니다.